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오는 23일로 예정이 됐죠.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3개월이 걸릴까요? 그보다 빨리 나올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내용에 쌓이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30%대에 갇혀 있다. 이런 해석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항소심이 이제 23일 날 시작이 되죠. 이달 말쯤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633 원칙이니까 3개월이 항소심이면 2심 시작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아니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당연히 2심 시작일로부터죠. 그러니까 1월 23일에 2심 시작한 게 아니고 항소심 접수가 12월 6일이었으니까 예. 3월 5일까지는 판결 선고 나와야 됩니다. 두 달 안에 나와야 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재판은 평등해야 된다. 예. 똑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6개월이면 끝나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되어 있었는데 2년 2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유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23일에 저는 재판 시작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1월 23일에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서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공판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저는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1월 23일 즈음 해가지고 변호인, 사선 변호인 선임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선 변호인이 재판부에다 요청할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 잡아달라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식으로 이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 준비 기일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는 1심 때와 비슷하게 오히려 더 심하게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게 뭐하고 오버랩이 되는가. 조금 전에 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관련해가지고 뭐 내란 혐의 뺀다는 등 그런 것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법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두 사람 꼽으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결론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이 시기를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서 5월 15일에는 지금 3심 선고가 나야 하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은 되겠느냐 1월 23일 날 그 걱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아직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제출하면서 선임계를 낼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어떤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선 선거 비용의 보전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의 문제도 있하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에 신중한 대응과 변호사 선임 문제에서부터 당과의 협의를 이미 전제해 놨던 사실입니다. 아마 그거에 맞춰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재판에 갈 거고요. 634 원칙이 뭐 준수돼야 됩니다. 강행 규정처럼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이 재판 상황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지난 1심 재판이 오래 끌어진 게 이재명 대표가 2년을 그냥 끌었습니까? 그 관련된 증거라든가 증인 신청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의 제정 취지는 당의 선거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에
당선인, 특히 당선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너무 오래 지속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관련돼서 증거나 증인이 많다 보니까 지체된 겁니다. 지금 이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주장이고 뭐 그런 주장을 배제하더라도 633이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한 비상가업 내란 사태 신속한 종식과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그 대선 문제는 국민의힘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두루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는 향후 정치 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침묵하나? 권력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 한 사람이 나라 농단에 국회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다. 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서장욱 변호사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헌재가 탄핵 심판 기일을 잡았잖아요. 14일로. 그리고 5번의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헌재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혹시 뭐 이재명 민주당과 뭐 소통이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지금 헌재가 이게 심각한 불법인 게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이 2017년 3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임 전에 무조건 이게 끝내야 된다. 왜? 그때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요. 중요한 게 충분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기한이 180일 보장돼 있으면 그 기한 내에서는 충분하게 심리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180일 넘어가요. 다 넘어간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6개월 걸렸으니까 그 정도 장관 한 명 탄핵 심판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대통령 탄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180일이 이틀 만에 180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인이 퇴임 날짜에 맞춰가지고 졸속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 이번에는 누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이 두 분이 볼 때는 진보 진영이거든요. 확실하게 탄핵 찬성할 수 있는 두 표다. 근데 이분들이 4월 18일 나간다. 나가면 그럼 이게 대통령 몫이 2명이 되면 또 이게 6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대통령한테 지명권을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이 우리 편 2명이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래가 누가 승부하겠어요? 그래서 정인도 부르지 말고 정구조사하지 말고 서류로 다 하자. 이러면 이게 누가 거기에 승부하겠습니까? 최소한 이게 180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게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5번 한 번에 다 잡는 것도요. 이것도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하다가 이게 사정이 있지. 이것도 불법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 말로는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정치 일정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온다고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죠. 잠시 후에 그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워낙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